그동안 등판한다 안 한다, 등판하면 언제쯤 등판하냐, 또 등판한다면 그 형식과 모습은 어떠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는데, 자, 사과는 그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내용을 무슨 순서를 바꾸고 편집하지 않고 처음부터 순서대로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 먼저 첫 등장하는 모습부터 살펴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도 추운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입니다. 두렵고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작에 말씀드려야 했는데 너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약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과 카메라 앞에 대통령 후보의 아내라고 저를 소개할 줄은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저 말을 첫 입을 떼기까지 다소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어요. 그런데 일단은 눈에 띄는 게 머리 스타일부터 일단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김건희 씨의 첫 등판이니만큼 다수의, 그러니까 거의 모든 언론 매체의 눈이 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당연히 이런 뭐 옷 스타일이라던가 헤어스타일까지 모든 부분에서, 억양까지 모든 부분에서 세세하게 지도와 검토가 있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뭐 일거수일투족이 모든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딱 봤을 때 눈에 가장 띄는 부분이 이 헤어스타일의 변화인데요. 이 김 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긴 머리를 고수해 왔었죠. 그리고 긴 머리 중에서도 요즘 뭐 사람들이 말하는 애교 머리가 없어졌다라는 기사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멋을 내기 위해서 이제 머리카락을 앞으로 이제 가닥가닥 이제 내놓는, 몇 가닥 정도 내리는 네, 거. 그런 머리 스타일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싹 정리를 하고 굉장히 저 깔끔하고, 가운데는 왼쪽이나 가운데 사진.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단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긴 머리도 중단발로 자르고 이 애교 머리로 조금 지저분했었던 이런 부분도 완전히 정리를 하는 모습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옆머리라던가 이렇게 좀 정돈되지 않은 듯한, 멋을 부린 듯한 모습으로 뭔가 좀 얼굴을 가리는 듯한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날은 또 이례적으로 이마까지 훤히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까 영상에서 저희가 보셨다시피 처음에 기자들에게 인사를 하는 그 잠시의 인사 미소 말고는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기자회견 내내 표정과 행동이 굉장히 경직돼 있고 긴장돼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영상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일단 들어올 때, 인사를 할 때, 그리고 이제 사과문을 넘기는 그 행동 말고는 계속해서 차렷 자세로 이제 계속 이 기자들과 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고개를 또 거의 들지 않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요? 아무래도 침통한 표정으로 이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에 굉장히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네. 이날 사과문은 1,100자 정도에 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요? 김 씨가 직접 작성을 했다고 하고요. 네. 윤 후보와도 공유해서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김건희 씨가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진짜 본인도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을까요? 윤석열, 당시에는 검사 윤석열과 결혼했을 때 설마 내가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라고 나를 소개할 자리가 올까? 본인도 그랬잖아요. 1년 전만 해도 꿈도 못 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모습으로 기자들 앞에, 더 나아가서 대국민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 들어보시면 진작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했잖아요. 무엇을 진작에 말씀을 드렸어야 된다고
말한 걸까요? 그럼 그 다음 문장도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날 검사라고 하기에 무서운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같은 옷을 입고 다녀도 자신감이 넘치고 호탕했고 후배들에게 마음껏 베풀 줄 아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몸이 약한 저를 걱정해 밥을 먹었냐, 날씨가 추운데 따뜻하게 입어라, 늘 전화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편이 저 때문에 지금 너무 어려운 입장에 되어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없어져 남편이 남편답게만 평가만 받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남편에 비해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 윤석열 앞에 저의 허물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저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있었고 노트북에 김건희 씨의 한마디 한마디 다 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 현장에서 기자들이 치다가 뭐지? 지금 이 얘기 뭐지? 왜 이 얘기를 하지? 많이들 그랬답니다. 시청자분들, 당시 시청자분들, 국민분들도 같은 생각이었을까요? 전혜연 평론가님. 예, 저도 시청하고 있다가 뭐지? 이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가 본인의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서 사과하고 해명하는 자리인데 시간의 상당 부분을 남편과의 첫 만남, 그리고 남편이 평소에 자기한테 얼마나 잘해준다, 남편에 비해 내가 부족하다, 남편이 좋은 사람이고 지지해달라, 이런 식의 발언이 대부분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많은 기자들과 언론이 주목한 이런 자리에서 공적인 영역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정사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대국민 사과냐, 대남편 사과냐, 이런 좀 논란이 있고요. 남편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가 아니라 국민들 앞에서는 사실상 최초의 자리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쉽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하. 그런데 그렇다면 다음 문장에서는 이제 본론,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사과 내용이 나오겠지라고 시청자분들은 한번 심호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 문장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일단 놀랐습니다. 왜? 하기에 꺼내기에 쉽지는 않은 내용이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이후 남편이 겪는 모든 고통이 다 저의 탓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결혼 후 어렵게 아이를 가졌지만 남편의 직장 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아이를 잃었습니다. 예쁜 아이를 낳으면 업고 출근하겠다던 남편의 간절한 소원도 들어줄 수 없게 됐습니다. 사실 이 대목도 참 개인적으로 꺼내기 힘든 부분, 아픈 부분을 꺼냈었는데 이 부분도 적지 않이 의아한 대목이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저도 이 생중계를 보면서 고개를 다소 갸우뚱했는데 유산의 아픔이라는 것은 사실 기자회견장에서 선뜻 말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거고 너무나 내밀한 아픔이기 때문에 이것을 왜 이야기를 했을까? 아마 유권자들의 감정에 좀 호소하고 싶은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발언을 했을 때 그렇다면 유권자들이 아 그렇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상황을 이해할 만한 그런 맥락에서 이
과거의 아픔이 소환됐느냐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사실 본인을 둘러싼 허위 경력 기재와 관련해서 해명을 하고 사과하기로 안내가 됐던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근데 남편과의 과거 러브스토리랄지 뭐 개인적인 아픔이랄지를 언급하는 것이 과연 본인을 향하는 의혹과 어떻게 이게 조응한다는 것인지 다소 이게 이질감이 좀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개인사를 토로한 것이 뭔가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데는 좀 실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유인경 평론가님, 지금 앞서 우리 최정아 기자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입을 뗀 이후부터, 첫 마디를 뗀 이후부터 상당히 표정이 침통 또는 침울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게 자기 탓. 남편이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것도 자기 탓. 그런데 아이를 세상에 물론 가슴 아픈 대목이에요. 아이를 잃은 것도 자기 탓. 지금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이건 너무 지나친 자격지심, 뭐 자기 비하 아닌가 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로 알려져 있지만 네. 미술계나 예술계에서는 뭐 마크 로스코, 르꼬르비지에 뭐 굉장히 정말 세계적으로 굉장한 예술가들을 우리나라에 소개한 아트 디렉터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요? 당차고 담대한 캐리어우먼이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은 저로도 약간 좀 당혹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네. 정치인 부인이라는 자리에 서면 많은 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남편이 저지른 잘못이건 자녀 입시 비리다 제 탓입니다. 남편을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부인도 많았었고요. 아마도 김건희 씨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의 행보나 정치 공약은 보다는 본인의 뭐 학력이라든지 뭐 다른 스캔들에 너무 더 많은 기사와 심지어 본인만이 아니라 본인의 어머니까지 윤석열 후보의 장모 문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 탓입니다라고 겸손하게 돌릴 수밖에 없었지 않나라는 생각도 뭐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당당한 모습으로 우리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선거만 안 나갔어도 제가 이런 자리에 설 이유가 없잖아요. 라고 해도 비난을 받았을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아까 뭐 장효미 변호사 말씀했듯이 감성적으로 소고하는 방법을 택한 것 같기는 하지만 이것은 또 그 자리가 만들어낸 어떤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제가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웹툰을 봤는데요. 네. 의사 부부가 게재한 웹툰이라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굉장히 어렵게 아이를 가졌는데 의도치 않게 아이가 먼저 태어나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갔어요. 근데 그 웹툰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엄마 탓이 아닙니다. 초기에 아이를 잃었던 모든 엄마들이 내 탓이야, 난 나쁜 엄마라고 탓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의학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씨가 아마 남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토로하는 것은 알지만 이런 일은 그런 일을 겪은 분들에게 특히 예비 엄마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런 발언은 좀 더 자제해달라면 어땠을까 좀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네. 사실 꺼내기 힘든 가족사까지, 가정사까지 꺼냈던 김건희 씨. 그런데 어제 저 자리는 자신을 둘러싼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한 사과를 하는 자리였잖아요. 이제서야 네 번째 단락에 가서야 비로소 김건희 씨는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 입을 엽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을 향한 남편의 뜻에 제가 올룩이 될까 늘 조마조마합니다.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사과를 할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들 얘기하죠. 첫째는 타이밍, 두 번째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타이밍은 상당히 의혹이 제기된 지 상당히 늦은 시점에 이루어졌고 그러면 박성배 변호사님 저 얘기에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지금 잘못했다고 말한 겁니까?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습니다. 이 한 문장 외에는 사과의 의사표시가 직접적으로 담긴 표현은 없습니다. 이 아하. 제기되는 의혹들 전부가 사실은 아니라는 입장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콕 집어서 어떤 의혹은 사실이고 어떤 의혹은 이러저러해서 사실이 아니다라는 진술을 하기 시작하면 이는 사과가 아닌 해명과 변명의 기자회견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죠. 김 씨가 직접 나선 이유가 사과의 방점이 찍혀 있다 보니 제기되는 의혹들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전반에 걸쳐서 사과 의사표시를 하려다 보니까 그 표현이 상당히 두루뭉술하게 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끄러운 일이었다. 일단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 그리고 부분적으로 인정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부끄러운 일이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불찰이고 잘못이다. 부디 용서해달라. 그리고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바짝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김건희 씨는요. 최근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윤석열 후보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영부인이라는 표현도 없애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의 배우자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도 없애겠다. 이런 공약 아닌 공약 같은 내용을 또 얘기해놨어요. 그런데 어제 이 자리에서 김건희 씨가 그 내용과 약간 결이 비슷한 그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남편이 비난받는 현실에 너무 가슴이 무너집니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정화 기자님,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즉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아내의 역할만 충실하겠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됩니까? 아마 저처럼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저처럼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남편이 대통령이 된다면 재임 기간 동안 안에서 아내의 역할로만 충실히 하고 이 재임 기간 동안 대외적인 활동을 줄이겠다라는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닐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이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아내의 역할은 최소화하겠다고 하는데 영부인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냐라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영부인 역할을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딱 잘라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 본인이 의혹이 대상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요. 네. 일단 공개 활동을 자제하겠다라는 말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서도 이 공식석상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일들은 일단 다 수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그러면 나타나지 않냐 이런 질문도 나왔어요. 이어지는 일문일답에.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는 공식 석상에 아예 안 나타나겠다는 건 아니다. 그냥 그것도 약간 가능성은 열어놨어요. 앞으로 이제 또 행보를 볼 거예요. 그런데
김건희 씨가 이제 이렇게 쭉 심경을 얘기하고 마지막 이 사과 기자회견 마무리는 이 말로 했습니다. 가름했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노염을 거두어 주십시오. 잘못한 저 김건희를 욕하시더라도 그동안 너무나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온 남편에 대한 마음만큼은 거두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런 모습으로 이제 기자회견 한 6분 15초 정도 분량이래요. 이 생방송으로 거의 모든 방송사가 이제 이 진행을 했고 앞서 뭐 시청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전혜연 평론가님 마무리 얘기에서도 뭐 남편을 지키려는 그런 이 의도랄까요? 그런 발언을 했어요. 이제 저 모습을 보고 뭐 혹자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물론 자신을 둘러싼 이 여러 가지 의혹들로 촉발되다 보니까 남편에 대한 미안함이 묻어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왠지 느낌이 예전부터 내려오는 그 남편을 지키려는 아내가 그냥 뭐랄까요? 남편의 앞길을 가로막지 않으려는 방해가 되지 않으려는 예전에 고전적인 여인상 같은 것도 막 느껴진다. 뭐 그런 분도 좀 혹자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개인사에 대한 뭐 굉장히 아픈 사연의 언급에 대해서 지적한 것도 전통적으로 남편이 잘못되면 다 여성 탓이고 그게 미덕인 양 영어적인 것을 고착화시킬까 봐 우려해서 드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 대목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은 대국민 사과잖아요. 대남편 사과가 아니잖아요. 네. 물론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전 국민이 지켜보는 공식 기자회견에서 할 얘기가 아니라 집에서 사적으로 할 얘기이고 이 자리는 오히려 본인의 허위 경력 의혹으로 인해서 만약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학생과 그 학교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공정과 상식을 기대했던 많은 유권자들이 또 이 부분에서 혼선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개인이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켜보고 있고 그런 자리라는 것을 조금 더 인식했다면 어떨까라는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실 어제 저 상황을 보면 저렇게 6분 15초 정도 분량의 A4 용지 석 장의 분량이었습니다. 쭉 읽고 나서 그리고 약간의 눈물과 또 이렇게 코끝에 콧물을 닦고 나서 마스크를 벗고요. 그리고 퇴장했는데 보통 기자들은 그 취재 본능, 질문 본능이 있잖아요. 아, 저기 잠깐만요. 김건희 씨 그러면 뭐 이 의혹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제 장면 보신 분들은 왜 질문을 안 하지? 아마 사전에 양해가 된 것 같아요. 유인경 평론가님. 그런데 대국민 기자회견, 사과 기자회견인데 질문도 안 받고 간다? 기자 생활 오래 하시는 유인경 평론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약간 제가 보기에는 영화의 한 장면 기자회견이 약간 비현실적인 영화의 한 장면에서 이렇게 너무 곱게 차려입으신 분이 약간 이렇게 서정적으로 해서 약간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었으나 네. 그러나 제가 아무리 기자생활 30년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전까지도 이분이 뭐 공직자나 정치인이 아니었잖아요. 민간인이 기자회견에 나와서 질의응답에 노련하게 대답할 확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마이너스에 가깝습니다. 저라도 대답을 안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본인이 원치 않았을 때 기자들이 찾아가서 질문을 던졌을 때 굉장히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그게 또 기사화돼서 좀 트라우마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잘못된 것은 기자들의 질문과 답을 안 받은 게 아니고 물론 뭐 전현직 대통령들도 기자회견 해놓고 질문 안 받은 경우 많고요. 이재명 후보도 기자가 물어도 못 들은 척하고 나간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 생애 최초의 기자회견 그것도 사과의 기자회견을 했다면 기자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정도. 아, 진정 사과하고 있구나. 네. 이거를 알고 있구나가 빠져서 좀 석연치 않은 것이지 네. 기자회견에
그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그 내용을 설명하거나 해명하려고 기자들을 불러 모아 개최하는 담화나 모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고받고 담화가 올 필요는 없답니다. 아하. 예.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렇게 퇴장해버렸으면 박성배 변호사님 궁금한 거 뭐 여러 가지 허위 경력 의혹 이런 거는 그럼 기자들 어떻게 취재를 했어요? 바로 국민의힘 선대위가 설명 자료를 사후에 배포했습니다. 이 당사자는 사과하고 국민의힘 선대위는 해명하는 구상을 취했는데 우선 대체적으로 과장되거나 이 거짓된 경력 기재는 인정하면서도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뭐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 우선 허위 기재 인정 부분입니다. 이 첫째, 수원여대에 제출한 재직증명서, 바로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재직증명서를 일컫습니다. 무보수 비상근직이었지만 그럴듯한 경력인 것처럼 기재했고 기획이사라는 직함도 등기이사나 사회이사로 혼동될 우려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둘째, 2003년 삼성플라자 갤러리 단체전에 기획으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미술관으로 기재한 것도 잘못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다음, 과장 기재 인정 부분. 첫째, 광남중학교 근무 이력이 교생 실습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교사 경력인 것처럼 기재한 것 인정했습니다. 네. 둘째, 영락여고와 영락교 정교사라고 기재한 것도 2급 정교사 자격 취득자임을 강조하려는 취지였지만 부정확한 표기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선대위 측에서 배포한 14쪽짜리 설명 자료를 보면 최정아 기자님 저렇게 인정할 건 인정했지만 또 인정만으로 끝난 건 또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는 부분은 해명을 하는 이런 자세를 취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 이력서와 지원서에서 지적을 받은 부분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뭐 서울대학교 경영학부 석사를 맞아요. 나왔다라던가 네네네. 아니면 경영대학원 석사를 나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사실 이 표기의 경우에는 좀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게 잘못이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이제 해명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김건희 씨가 일단 일반 대학원이 아니라 경영전문대학원을 나왔다라는 사실을 언급을 하면서요. 이 경영전문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이제 주말 과정을 통해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그러니까 일반 대학원과는 사실 조금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 통상 이 경영대학원으로 불리기 때문에 이렇게 기입을 했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뉴욕대 부분도 흔히 그 말하는 그 최고 경영자 과정 그 대학원을 말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 부분을 이렇게 기입을 했다. 이건 오인할 부분은 있지만 그러니까 이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저희가 저번 이 방송에서 뉴욕대 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료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뒤에 수업 듣고 있는 모습. 네, 네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서울대 프로그램에 되어 있었던 이 과정 중에 하나였다. 이것도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밝혔고요. 세 번째로는 재직증명서 및 이 직인 위조는 절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못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은 반박할 것은 또 반박해서 인정할 부분도 인정하고 또 이 실수한 부분은 또 이 실수로 인정했고요. 그런데 그동안 참 상당히 또 민감한 부분이고 조심스러운 대목이라서 언론들도 상당히 깊이 다루지는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면서요. 뭡니까 장윤미 변호사님. 네, 이른바 줄리 의혹입니다. 이 사과가 끝난 이후에 선대위 측에서는 해명 자료를 배포했는데 14쪽짜리였고 지금 최 기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대부분은 뭐 허위 경력에 대한 어떤 방어적인 성격이었지만 무려 3페이지에 걸쳐서 줄리로 활동한 적이 없다라는 데 할애를 했습니다. 야, 14쪽 중에 3쪽을요?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분량인데요. 네. 이를테면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한 유튜브 방송에서 내가 줄리라는 여성을 봤다라는 한 사람의 인터뷰가 실리게 그랬죠. 됐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97년도경 아니면 97년도에서 한 98년도 사이에 줄리로 활동을 했다라고 그 시기가 특정됐기 때문에 선대위는 이와 관련해서 아니다. 그 시점에 김건희 씨는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이었는데 네. 야간 대학원 수업이
저녁 6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이어졌고 네. 장거리를 운전해서 출퇴근을 했기 때문에 이른바 적개원으로 활동할 수 없었다라고 조목조목 비판을 내놨고요. 또 하나는 이 해당 인사가 이른바 줄리를 봤다라는 그 호텔과 관련해서도 이 호텔과 나이트의 사업자, 운영 행태, 그리고 층별 구성 이런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런 적극적인 의혹 반박에도 계속해서 이 궁금증과 뭔가 이 의혹, 이것은 계속해서 대선 직전까지 남을 것 같아요. 특히 여당 쪽에서 제기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뉴스파이터도 따라붙어 볼게요. 그런데 저렇게 어제 국민의힘 당사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뭐 기자회견 1시간 전쯤에나 출기자들한테 배포됐잖아요. 이 공지가 됐잖아요. 기자회견 한다고, 사과 기자회 한다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요. 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을까? 이제부터는 그 사과 기자회견 이루어진 배경을 분석해 볼까 합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예, 정말 선대위 내부에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라는 위기감이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닐까 해석이 됩니다. 아하. 최근 윤석열 후보를 둘러싸고 3대 리스크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당에서 집중 공격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이른바 가족 리스크인데 사실 뭐 수사나 법적인 부분으로 밝혀질 부분은 선대위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지만 김건희 씨를 둘러싼 논란은 지금 언론 제기를 통해서 계속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해명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다른 리스크는 윤석열 후보의 실언인데 뭐 이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해결해야 될 과제니까 아하. 김건희 씨가 나설 수 없는 거고 세 번째 리스트가 지금 선대위의 집안 싸움 문제입니다. 이 부분 역시 윤석열 후보가 뭐 이준석 대표나 선대 관계자들하고 풀어낼 문제인데 이런 난제 속에서 일단은 네. 그래도 본인들이 나서서 해명을 해야 되는 과제부터 풀자라는 것이 좀 작용했다고 보고요. 참고로 윤석열 후보의 그 여론조사 지지율이 최근 일부 여론조사 보면 좀 흔들린다는 분석이 나오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마침 정확하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네요. 아하. 예, KSY하고 서던포스트의 여론조사인데 지금 보면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윤석열 후보가 뒤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죠. 야, 이게 불과 한 2, 3주 전 것만 비교해봐도 이거 상당히 전세가 역전됐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12월 어허. 24일에서 25일 이틀간 진행된 여론조사라고 하는데요. 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돌아보면 이재명 후보도 악재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뭐 빨리 사과하고 이러면서 상대적으로 줄어든 모습이었고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거의 10일이 넘게 시간이 끌면서 이게 오히려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제는 정말 나서야 된다라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예전에 모 매체가 그 지금 김건희 씨 만나려고 갔을 때 경호원이 목을 거의 짓누르고 네. 얼굴을 가릴 정도로 공개석상을 피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그랬었죠. 지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위기감이 여러 가지로 압박 요소로 작용을 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김건희 바로 저 씨가 모습입니다. 네네 저 뭐 모습이에요. 경호원까지는 아니고 아마 관계자, 회사 직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만 목덜미 그래도 제1야당 대선 후보 배우자인데 어쨌든 카메라를 피한다는 과정에서 목덜미가 잡히는 이거는 평생 자료로 남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참 굴욕적인 모습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위 경력 의혹 그 내용도 문제 있지만 대응이 더 문제다. 사과 리스크다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를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씨가 어제 저렇게 공개석상에 전격 등장하는 데에는 이 사람의 설득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박성배 변호사님 누굽니까? 김건희 씨의 공개 사과 추진 가능성은 지난 24일 임태희 선대위 총괄상황본부장 입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아하. 당시만 해도 윤 후보조차도 그 가능성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임태희 본부장은 알려진 것처럼 김종인 위원장의 측근입니다. 바로 아하.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김건희 씨에게 공개 사과를 설득해 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여기서 임태희 실장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박성배 변호사님 얘기를 쭉 다시 이어가 볼게요.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분들께 정말 진솔하게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 근데 그게 어떤 형식이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또 이렇게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임태희 본부장님께서 배우자한테 직접 사과 검토 좀 해주라고
그래서 저는 뭐 그 내용은 모르겠고요. 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따가 또 당사에 돌아가니까 한번 무슨 말씀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또 저 때는 박성배 변호사님, 글쎄요, 좀 내심 불쾌했을까요? 사전 협의 없이 저런 말을 총괄 상황본부장 임태희 본부장이 얘기를 꺼낸 게 좀 어땠을까요?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김건희 씨에게 공개 사과를 설득하고 있었지만 아하. 반면에 윤 후보는 배우자의 공개 사과에 대해 적지 않은 고심을 거듭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권성동 사무총장에 따르면 네. 윤 후보는 내가 직접 사과를 한 번 더 하면 더 했지 어떻게 아내를 수많은 카메라 앞에 세우나라는 말을 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씨가 스스로 공개 사과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자 윤 후보도 결국 입장을 바꿔서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하. 이 사과 기자회견의 막전 막후 상황이 이런 상황까지 많이 빚어진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도 이 설득에 나섰고요. 그렇다면 저렇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김건희 씨의 사과 기자회견 이후에 윤석열 후보는 어떤 기분이고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말씀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제 아내가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오늘 이 사과 결정은 자기 자신이 했고요. 사과문도 직접 썼고 제가 아무리 뭐 이게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그 결정은 뭐 제 아내가 스스로 해야지 제가 뭐 하라 말라 이런 얘기를 진짜 저희 부부는 그런 사이는 아니에요. 기자회견을 마친 네. 김건희 여사님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뭐 제가 다 끝나고 이제 가고 있다고 해서 전화를 했죠. 수고했다고. 그랬더니 너무 늦지 않게 들어오라고 딱 이러고 전화 끊더라고. 뭐 어쨌든 자기도 또 남편의 위로를 받고 싶지 않았나 싶고 여자로서. 김건희 씨 결정을 존중하고 아마 따랐다 이런 뜻으로 마음을 전한 것 같아요. 장유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아무래도 부인을 이렇게 공개석상에 내보내는 게 마음이 많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선뜻 내켜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유튜브 채널이 공식 기자회견 직후에 그 당에서 촬영을 한 것인데 네. 이 기자회견을 어떻게 봤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의 뜻이었고 우리 부부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뭐 세밀하게 의논을 하거나 하진 않았고 김건희 씨가 꼭 이 기자회견을 관철하기를 원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네. 또 이 기자회견 문에 담긴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개인적인 내용들이 담겼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직접 작성한 것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켠이 좀 쓰였던지 전화를 했더니 늦지 않게 좀 빨리 들어오라라는 부인으로부터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그런 뒷이야기도 밝혔습니다. 네. 뭐 표현의 결은 다릅니다만 어쨌든 아내를 생각하는 아내에 대한 사랑도 저 인터뷰에서는 또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 회견이 있고 나서 정말 많은 이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당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유인경 평론가님. 다 좋은 뭐 그런 소리만 나와요. 어떻습니까? 전체 의견은 제가 못 물어봤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인 김종인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자기가 보기에는 그냥 전반적 메시지가 괜찮았고 그동안에 한 장애물이 제거됐다고 본다.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 본인이 직접 사과해야 된다고 강조해왔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윤석열 후보랑 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더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준석 당대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후보자 배우자의 오늘 그 용기는 각자가 보기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면 좋겠다. 위축되지 않고 본인의 성격대로 솔직하고 담담하게 선거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역할을 했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이제 피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약간 다들 좀 씨앗이 좀 약간 담겨 있는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네. 앞서 김종인 위원장은 아이고 좀 속 시원하다. 왜 장애물 제거됐다는 그 표현으로 뭔가 묵은 채증이 내려갔다는 뉘앙스지만 이준석 대표는 전현 평론가님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 뭔가 깔끔하게 해결되지 못했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준석 대표가 요즘 말을 돌려서 하지 못하고 마음에 있는 말을 꼭 한마디씩 하는 것 같아요. 이 말에는 사실 뼈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타이밍이 거의 뭐 10일 지났거든요. 모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의혹이 커진 그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상당히 지나기 때문에 일단 타이밍에서 아쉽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많은 언론에서 지적했고 지금 앵커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사과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의혹을 해명하는 수준이 돼야지 사과라고 볼 수 있는데 대다수 언론에서 이거 변명 아닌가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짚은 것으로 보이고 참고로 네.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공보단장이 부딪히는 과정에서 이 김건희 씨에 대한 대응안을 놓고 부딪혔다라는 그렇죠.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뒤에는 내 말을 좀 더 잘 들어서 쓴소리를 들어서 진작에 사과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라는 뉘앙스가 담긴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 대표 말고도 글쎄요, 김건희 씨한테는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적극적인 감싸게 나섰던 분인데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되게 감성적이고 어떻게 통곡을 안 하는지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 정도로 사실은 뭐 눈물이 쏟아질 만한 대목이 많았던 걸로 보이거든요. 본인이 직접 안 하고는 나올 수 없는 대목. 유산 얘기. 사실 유산이라는 건 굉장히 프라이버시입니다. 이건 누구한테도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대피를 했다면 이런 얘기를 쓸 리가 사실 없거든요. 저도 정말 법정에서 수많은 사과문을 봤는데 사실은 얼만큼 형식적인 사과냐 아니면 진정성이 있느냐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지금 이 사과문은 본인이 쓴 상당히 진정성 있는 왜냐하면 그게 본인이 썼기 때문이에요. 이 전혜연 평론가님,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도 그런 부분을 강조한 것 같아요. 자신의 내밀한 부분, 프라이빗한 부분, 사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공개한 것은 그만큼 진정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 점을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일각에서는 김건희 씨의 이런 면모에 대해서 또 감성적으로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공적인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직접 썼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개인적인 아픔을 언급했다는 것만으로도 진정성이 인정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참고로 국민의힘 관계자가 썼던 사과문인데도 민주당에서조차 정말 제대로 된 사과문이라고 평가한 게 있었습니다.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뭘까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전임 시장 때 발생했던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했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그동안 잘못됐으며 앞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시장으로서 어떻게 하겠다가 정말 잘 쓴 사과문이라는 평가가 민주당에서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과가 되려면 공적인 부분에서는 무엇이 잘못돼서 내가 어떻게 책임지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가 담긴 것이 좋은 사과문이라고 보통 평가를 받는데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본인이 써서 굉장히 감성적인 내용이 들어갔을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공적인 측면에서는 아쉽다는 또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아니 그러면 최정화 기자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건희 씨의 사과 기자회견에 대해서 다 옹호일색밖에 없어요? 다른 뭐 쓴소리는 없어요? 홍준표 의원의 의견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인 청년의 꿈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질문이요. 김건희 씨의 사과를 어떻게 보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이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이 국민적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겠느냐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했고요. 또 다른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집 떠난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는요. 글쎄요 라고 또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을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요즘 보면 이 네티즌 분들이라고 이제 통칭되는 이 유권자분들의 질문 수준, 의식 수준이 높아요. 당장 이런 질문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장윤미 변호사님,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저 사과 기자회견은 앞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득입니까? 독입니까? 일단 지금 반응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진정성 있게 좀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진단이 있음과 동시에 이거 알맹이가 없다. 너무 내용이 부실하다라는 또 반론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 추이는 이번 주에 실시되는 여론조사에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동일한 사안을 보는 시각에 따라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자, 여당에서는 김건희 씨의 사과 기자회견 어떻게 봤을까요? 얘기 한번 쭉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김건희 씨의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사과가 윤석열 후보 부부의 진심이기를 기대합니다. 소름 끼치는 기자회견이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방적 통보만 하셨고요. 질문도 받지 않고 7분 만에 퇴장하셨습니다. 보통 사과를 하시면 좀 이 질문도 받으시고 대화를 좀 하시면서 정말 이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황피 퇴장하면서 악어의 콧물만 보여준 거 아니냐. 이건 국민에 대한 사과가 아니고 남편에 대한 사과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네. 남편에 대한 미안함은 진심이었던 것 같고 그 얘기할 때 정말 진심을 느껴졌어요. 근데 국민들한테 사과할 때는 제가 볼 때는 가식으로 느껴졌고요. 국민에게 미안한 줄은 알겠는데 남편에게 미안함이 절반 이상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미워해도 남편은 미워하지 말아달라 이런 호소를 한 거 선거운동 한 것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혹평일색인데 뭐 이런 얘기 나왔어요. 악어의 콧물만 보여준 거다. 박성배 변호사님. 더불어민주당 측은 방송과 SNS를 통해서 맹렬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 장경태 혁신위원장은 남편에게 영상 편지 보낼 거면 집에서 전달했어야 한다라고 했고 안민석 총괄특보단장은 러브스토리 하소연 들려주러 나왔나 심파 코미디 같은 황당 기자회견이라고 평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김건희, 정경심 잣대가 같아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동학 최고위원은 내용, 전달력 모두 실패라고 평했습니다. 정의당도 알맹이가 빠진 덮어놓고 사과, 내용이 없다는 뜻의 냉무 사과라면서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 와중에 손혜원 전 의원이 뭔가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면서요? 어떤 식으로 가세했어요, 유인경 평론가님? 손혜원 전 의원이 이제 새로운 직함을 얻게 됐습니다. 뭘까요? 얼평 전문가. 얼평. 얼굴 평론 전문가. 아하. 줄임말이군요. 얼평. 이번에도 네. SNS에 글을 올리셨는데요. 네. 한껏 홍조 올린 화장에 순간순간 메시지 메시 미소를 흘리는 이 태도가 사과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각자 의견을 따라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근데 얼마 전에도 학창 시절 모습이랑 얼굴 사진 하면서 성형수술 의혹을 뭐 제기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공인이 되면 이지저지가 됩니다. 이래도 지적을 받고 저래도 지적을 받기 때문에 저는 공인도 아니지만 방송에 나오다 보면 왜 오늘 화장이 뭐 이렇게 너무 짙다든가 옷차림이 칙칙하다든가 비평을 받는데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로 입장에 보면 뭐 이것도 또한 받아들이는 거 좋지만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정말 손혜원 전 의원은 경륜도 풍부하시고 전문성이 참 많으신 분인데 왜 얼평 전문가로 다시 영역을 이렇게 원치 않는 영역을 개척하시는지 그게 조금 안쓰러울 뿐입니다. 손혜원 전 의원이 유튜브 방송에서 그런 얘기한 거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자신은 이런 얘기를 써도 개의치 않는데 왜 자신은 써놓고 댓글 안 본대요. 전혀 안 본답니다. 그러니까 개의치 않는답니다. 네, 일방적인 공격만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사과 내용에 대해서 뭐 내용 분석이 아니라 전현 평론가님 일단 얼굴 쪽, 외모 쪽 얘기를 줄기차게 또 평가를 했어요. 손혜원 전 의원은. 예, 근데 우리가 아무리 선거전이 치열해진다고 하더라도 비난과 비판, 조롱과 해악을 좀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민주당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찬성을 했을 정도로 외모, 국적, 장애, 나이 등에 대해서 비하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많은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좀 깊은 차원에서 보더라도 지금 민주당 출신의 의원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을 올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훌륭한 경력을 가진 여성 의원들이 가서 오히려 여성들에게 어떤 능력이나 공적인 부분에서의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외모 비하를 한다던가 특정인의 사생활 논란을 확산시키는데 앞장서는 듯한 모습이 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비판을 하시려면 이 내용의 사과의 진정성이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더라면 어떻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민주당과 다른 당은 맹폭을 가하고 있는데 정작 이재명 후보는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당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고 또 평가는 우리 국민들께 맡겨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조금 전 그 얘기했고 앞서 윤석열 후보도 평가는 국민에게 맡겠다. 국민의 평가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장윤미 변호사님. 네, 사실 국민들 반응도 상당히 엇갈립니다. 이게 또 이재명 후보로서는 후보의 문제라면 뭐 나를 세울 수 있을 텐데 혼인 전에 후보의 배우자와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너무 공세 수위를 높이는 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댓글이나 정치 관련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진정성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들도 있고요. 대국민 사과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잘한 선택이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 오히려 등판을 해서 당당하게 내조를 하면서 활동을 하기를 조언해주는 이런 네티즌들도 있는데요. 반면에 너무 사적인 감정에 호소를 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거 멜로 영화 찍는 거였냐? 이거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과연 맞냐?라는 의견도 올라오고 있고요. 네. 사과문인지 러브레터인지 모르겠다라는 비판 여론도 존재합니다. 역시 느낌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가족 리스크 중에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은 사과로, 대국민 사과로 일단은 급한 불은 껐지만 윤석열 후보에게 남아있는 지금 최대 고민거리 자중질환입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박선배 변호사님 뭐 주말에도 여기저기 인터뷰 많이 했더라고요. 이 대표가 어제 국회 당 대표실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 상임 선대위원장직을 내려놓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여러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제 메시지가 옳고 국민 소구력이 있으면 정치를 하는 것이지 윤석열 후보에게 알랑거려서 정치하려고 했다면 울산 합의도 없었다고 언급을 합니다. 야. 또한 지금 대선판을 영화 다크나이트에 비유하면서 윤 후보는 이재명이란 조커에 맞서는 배트맨이 되어야 하는데 그 당시 경찰국장이 되어버렸다. 이래서는 조커를 못 이길 것이라고도 발언했습니다. 네. 발언의 수위가 상당히 셉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정과 상식, 좋은 슬로건이지만 발레 하나만 나오면 무너지는 위험한 슬로건이다. 30대 장관을 많이 만든다는 분이 30대 당 대표와도 소통이 안 된다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야, 사실 젊다 보니까 이 시쳇말로 하는 그런 표현들을 막 썼어요. 이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면서 다시 뭐 제가 다시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있잖아요. 방금 이렇게 한 거. 그런데 사실 윤석열 후보가 이런 인터뷰 내용 다 전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참모들로부터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입장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비상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지지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누구 꼭 하나 집은 것 같습니다. 이 발언은. 예. 이름만 안 걸어냈지 그냥 이준석 국민의힘.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런 것 같은데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슨 사실 뭐 윤석열 후보가 말했듯이 이게 연공서열 뭐 이런 게 없다 손 치더라도 젊은 당대표가 일찍 결혼했으면 아들일 수도 있는 당대표가 이렇게 뭐 그 당시 경찰국장이냐 뭐 이런 얘기하면 그냥 평화롭게 그래 이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당은 상명하고 위기의 조직이 아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비상 상황이고 중요한 시기다. 모두 당원, 중앙지역 선배 관계자 모두 정권교체 의지를 누구보다 확실히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한테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이게 이제 꼭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하. 본인 얘기만 하지 마라라고 네. 얘기한 것 같죠.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또 취해야 되고 국민 설득하고 지지를 이끌어내야 된다. 네. 누구도 아까도 이제 한번 소개됐던 내용이지만 이게 핵심인가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후보의 말씀인데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돼서는 곤란하다. 이대명이 누가 보더라도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얘기 듣고 이준석 대표가 가만히 있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전현 평론가님. 예, 이준석 대표가 반사 전문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SNS에 글을 올려서 이렇게 받아쳤어요. 누구나 본인이 속한 조직에서 재현하는 것이 민주주의. 이 말 어디서 들은 말인 것 같고요. 또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라고 하겠죠. 당대표가 당에 하는 재원이고 평론가 취급받을 정도면 언론은 막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평론은 평가에 그치지만 재현은 대언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라는 단어 최근에 누가 봐도 윤석열 후보가 썼던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공보단장 간에 언쟁이 있었을 때 외부에서는 이거 하극상 아니야 이랬는데 윤석열 후보가 당내 민주주의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이 말이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에서 사퇴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라고 언급은 안 했지만 누가 봐도 윤석열 후보가 했던 말을 반사해서 받아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이런 이준석 대표의 모습이 보기에 심기 불편한 일인이 또 있습니다.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경고의 말씀을 드린 건데 선거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자기의 의견을 표력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냉정하게들 판단하시고 발언들을 좀 해주실 걸 당부를 드립니다. 경고라는 표현까지 있었어요. 물론 실명은 안 나왔지만 저 들어야 되는 대상에는 이준석 대표도 포함될까요? 이 맥락을 보면 이것도 이준석 대표를 직격한 걸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에서 손을 떼면서 오히려 선대위에서 활약할 수 있는 그 입지가 좀 넓어진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좀 금도를 넘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발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네. 지금 선거가 한 7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겠다는 국민 여망에 부응하지 않고 이런 열망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이거 정치적으로 우리가 존재할 수 없게 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후보가 정책적으로 약속한 걸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거나 하는 건 선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줄곧 윤석열 후보를 사실상 비판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요, 이준석 대표가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만 이렇게 각을 세우는 게 아니라 박성배 변호사님, 이준석 대표가 또 다른 전선을 지금 확대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대체?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직책을 내려놓으면서 윤핵관의 개입 문제를 크게 문제 삼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자 김용남 선대위 상임공보특보가 24일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선대위 업무 거부 사태가 벌써 2주 간격으로 두 번째다. 당 대표로서 이해가 안 되는 처신이라면서 이 대표가 취임해서 자리에 앉혀주고 월급 주고 하는 사람은 이핵관 아니냐. 그건 괜찮고 윤핵관은 안 되느냐고 공격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러자 이 대표 내일 오전까지 제가 원하는 방법으로 공개 사과하길 바란다고 대응했지만 김 특보는 사과할 의향도 이유도 없다. 이 대표가 사과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네. 사실 이준석 대표가 시한으로 제시한 날짜는 훨씬 지났어요. 오늘이 27일이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까지 갈등의 전선이 확대됐어요.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에 제소까지 했습니다만 일단 김용남 상임공보특보 안 지고 있어요. 지지 않고 있어요.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MBN에 출연해서는 어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은 비판받고 공격받는 게 정치인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직업보다도 상당 부분은 감내해야 되는 부분인데 본인에 대해서 이제 좀 듣기 싫은 얘기를 했다고 윤리위를 당대표가 소집해서 어떤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권력 행사죠. 근데 권력 행사는 상당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마치 좀 비유를 하자면 총의 위력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정치권에서 간혹 나오는 유인경 평론가님 뭐 내부 총질 뭐 그런 걸 지금 애둘러 표현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서 정말 이렇게 내부 난사를 하고 있는 배경에는 조수진 이제 최고위원하고 다툼이 있어서 그때 뭐 당 홍보 전쟁위원장을 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그때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여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에 당 대표로 참석을 했는데 송영길 대표가 다리를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나오셨어요. 그렇죠, 네.
송영길 후보는 다리가 아프시겠지만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아하. 오늘 여기자협회 창립 60주년인데 제가 여기자로부터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상처받았는데 윤석열 후보가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니 그게 너무 못내 서러웠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민주주의 발언에 이제 사퇴를 결심을 했던 것 같은데 네. 다시 그리하여 전혜원 평론가 말씀하듯이 반사라고 하듯이 민주주의를 한 거죠. 이렇게 대통령 선거에 민주주의가 많이 나왔던 적은 참 드문 것 같습니다. 네. 주말에 크리스마스가 있었잖아요.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와 이런 모습도 연출했다는 영상 먼저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궁금합니다.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안 멋져 여기저기 들려오는 한국 소리 코로나로 고통받는 신음소리 음기적인 무섭고 피어나게 보자 즐거우셨습니까, 국민 여러분?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늘만큼은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 역대 대선에서는 참 보기 힘든 그런 또 장면도 나왔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스타 PD 출신이죠. 김영희 본부장이 제작한 영상입니다. 조회수 100만 뷰는 거뜬히 넘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정치적인 것은 담지 말자.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자는 원칙대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 후보와 김 씨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줬는데 그동안 안 보여줬던 모습이 많았던 것 같고 너무나 인간적이고 두 사람 사이가 좋더라 보는 사람이 샘을 낼 정도였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도 내 몸이 망가져서라도 국민들이 단 하루라도 즐거울 수 있다면 열심히 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고 하는데 영상 속에 이재명 후보는 서툴기도 하고 멘트도 상당히 많이 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 김 씨가 알려주고 옷맵시도 고쳐주면서 챙겨주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영상이 뭐 지지자들한테는 흐뭇한 영상이었겠지만 모두한테 기분 좋은 영상은 아니었다면서요, 전현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뭐 쓴소리도 나옵니다. 민생당 전 대표인 김정하 전 대표가 쓴소리를 했는데 코로나 시국이라는 점을 딱 짚었어요. 그래서 수십 명이 코로나로 사망하고 또 엄동설한 소상공인의 신음소리가 씹어가는 시국에 부부가 웃으면서 춤출 때인가 라고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네. 누리꾼 대사에서도 좀 반응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굉장히 엄격한 정치인들이 좀 망가지고 이런 모습 보고 특히나 성탄절은 모두가 좀 즐겁게 보내고 싶은 시국이니까 그것을 긍정평가하는 반응도 있지만 사실 지금 자영업자 의료진 너무 힘든데 굳이 이런 영상 올렸을 되느냐라는 반응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이재명 후보가 그제 한 경제 관련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는데 거기서 한 발언이 지금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그 얘기 좀 먼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대학 친구, 증권회사 근무하는 친구 권유로 주식을 샀다가 첫 주식을 대박? 나는 몰랐는데 네. 작전 주식이었던 거예요. 92년이었어요. 저는 그때 아무도 모르고 부탁해서 사줬던 거예요. 그래, 네 소원이면 내가 이 정도는 내 친구 입장에 들어준다. 샀더니 아침에 조간신문을 펼칠 때마다 상방 화살표를 상한가? 네, 상한가. 아, 얼마 들어가셨는데? 화살표. 그건 비밀이죠. 좀 알려줘. 꽤 많이. 어느 순간에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10,000원 중반대에 샀는데 30,000 중반을 넘어가길래 살았는데 그 다음부터 내가 팔고 나니까 쫙 떨어지니 딱 제자리가 버리더라고요. 최정아 기자님, 말 그대로 작전 주식에 투자한 적이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입으로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사실 대선 레이스 중에 이런 방송에 출연해서 하는 이야기들은 저는 전부 다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부적으로 소통을 하지 않았을 리도 없습니다. 네. 일단 이재명 대선 후보가요. 이날 방송에서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저는 뜻하지 않게로 뽑아봤는데요. 과거 주식 투자를 하다가 뜻하지 않게 본인의 의지가 당기지 않게 작전주를 경험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가요, 이날 방송에서 1만 원 중반대에 샀는데 3만 원 중반에 넘어가길래 일단 내가 가진 걸 다 팔아버리자고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빨리 팔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친구가 지금은 못 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계정이 내 건데 왜 안 팔아지냐, 빨리 팔아라라고 거의 싸우다시피 해서 팔았는데 내가 팔고 나니까 쭉 떨어지더니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더라라고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걸 듣고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어요. 국민의힘 측에서는요. 장유민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이게 주가 조작에 뭐 가담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금 공격을 펴고 있는데요. 일단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난 몰랐는데 나중에 쭉쭉 올라가는 걸 보니까 뭔가 좀 개입이 된, 의도적으로 주가 상승을 좀 도모했던 주식이 아니었느냐라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지연 그 국민의힘 수석 부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 주가 조작 공범인 거 자백한 거 아니냐, 친구로부터 어떤 설명을 받았길래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했다라는 것이냐 반문하면서요. 혹시 작전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꽤 많이 샀다라고 표현한 거 아니냐. 이제 정가 오범의 반열에 오를 수도 있다라고 공격을 했고요. 또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이제 반농담조로 그렇다면 이거 주가 조작 공범인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묻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거 고의가 없었습니다. 이거 몰랐으니까 무죄입니다라고 발언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겨냥해서 또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황교안 씨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거 작전주를 샀다고 본인이 실토하고 본인에게 고의가 없으니까 무죄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 이중잣대 아니냐라는 공세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유인경 평론가님, 엊그제 이재명 후보가 SNS에 올렸던 글이 다시금 회자가 되고 있다면서요. 예,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걸 남겼습니다. 인위적인 주가 조작은 소액 투자자의 피땀 어린 돈을 가로채는 중대 범죄다. 방치할 경우에 시장 경제 핵심인 자본시장,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발전을 저해한다고 했고요. 주가 조작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그다음에 신속하게 대응해서 개미 투자자의 눈물을 닦고 시장 경제 질서를 바로 잡겠다고 다짐했다라는 이야기를 SNS에 특히 올렸기 때문에 그 발언하고 좀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주가 조작에 가담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 본인은 어떤 입장일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재명 후보는 작전주 가담 주장은 왜곡된 가짜 뉴스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당도 이재명 후보는 첫 주식 투자로 수익을 얻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작전주였고 이후에 대박 주식만 쫓다 보니 IMF 외환위기 때 큰 손실을 보았으며 그 이후로는 우량주를 장기 보유하는 방식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주식거래 HTS, 즉 홈 트레이딩 시스템은 1999년에 본격화되었음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후보는 1992년 당시에 증권회사에 근무하는 대학 친구에게 주식 매매를 일임해서 거래했다는 의미였다라고 추가 해명하면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려다가 지금 곤혹스러운 입장이 되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전혜연 평론가님. 예,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논란이 되었다가 또 공보실에서 뭐 수습하는 모양새인데 요점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들 관련 의혹이 터지자마자 바로 4시간 만에 사과를 했잖아요. 네. 뭐 조사를 받아야 된다면 조사를 받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고 윤석열 후보는 마치 뭐 떠다니는 것처럼 해서 사과를 했다는 걸 비교하려는 취지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발언 과정에서 당내에서 불러다 조사를 했다. 이제 이 대상은 이재명 후보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아들을 불러다가 아예 취조하듯이 조사를 별도로 했다고 하는데 당 차원에서 문제를 점검한 것은 맞지만 불러서 조사한 것은 아니라고 부랴부랴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뭔가 사실관계가 다른 얘기를 당대표가 하다 보면 거짓말한다, 무게감이 없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좀 비판적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이란 게 분명 아다르고 어다르니까 말의 무게감을 반드시 가져야 될 것 같아요.